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 피부과 이지현입니다. 네, 무좀은 이제 저희가 곰팡이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곰팡이균에 의한 감염 질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곰팡이균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피부 사상균, 그리고 효모, 피부 사상균이 몰드라고 하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피부 사상균에 의한 무좀, 백선증이 가장 흔하고요. 모두 총칭해서 곰팡이균, 진균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발에 많이 생기고요. 이제 발이 저희가 이제 하루 종일 오랫동안 신발을 신고 있고 하기 때문에 통풍이 잘 안 되고 이제 습기도 많이 차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곰팡이균이 잘 자랍니다. 무좀은 특히 이제 발에 많이 발생하고요. 손발에도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손 발톱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피 무좀균은 조금 특별해서 애완동물의 피부염이 있으면 애완동물을 통해서 이제 2차적으로 감염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어린 아이들이 많이 감염됩니다. 두피 백선은 주로는 이제 마이크로스포름 캐니스라고 하는 균이 국내에서는 최근에 가장 많이 발견됩니다. 환자들이 느끼는 것은 대부분은 이제 가려움이고요. 이제 보기에는 이제 홍반, 붉은 이제 반이나 반점이 발생하고 경계가 뚜렷하고 그 반에서 가장자리에서는 인설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피부 각질층이 들떠서 보이는 그런 인설들이 많이 관찰됩니다. 지간형, 소수포형, 과각화형 이렇게 이제 나뉘게 되는데요. 지간형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증상인데 4번째나 5번째 발가락 사이에 주로 발생을 하게 되고 소수포형은 이제 물집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무좀 현상이기 때문에 습진이랑 또는 한포진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고 과각화형은 발바닥이 이제 두껍게 되면서 무좀이 감염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습진의 경우에는 보통은 손이나 이런 쪽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발에는 흔치 않습니다. 그다음에 한포진의 경우에는 손가락 가장자리에 주로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좀 모양이랑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한포진, 습진이 아닌 진균 감염 때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사용하시면 처음에는 호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질환이 자맹성이라고 해서 이제 숨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악화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보통은 습진이랑 한포진이 육안적으로 보기에도 감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균 검사를 하시도록 설명을 드리고 검사를 하시면 한 15분에서 30분 내에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서 진균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하고요. 네, 무좀 검사 방법은 KOH라고 해서 이제 도말 검사 방법이 있고 또 배양 검사라고 해서 어떤 진균인지 특정 균을 밝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분자 유전학적으로 PCR이라는 검사를 해서 균을 동정하기도 합니다. 한 달에서 3달까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주에서 12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 무좀이 대부분은 손 발톱, 발톱 무좀을 같이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발톱 무좀은 한 1년 정도까지 치료 기간을 보기도 합니다. 크게 나누면 바르는 약이랑 복용하시는 약이 있는데 발무좀의 경우에는 바르는 약으로도 대부분은 잘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도 드시는 약을 권하게 되고요. 1차 치료제는 터비나펜이라고 하는 항진균제를 복용하시도록 권합니다. 먹는 약은 보통은 3개월 정도 복용하는 것을 권하고 그때에도 잘 낫지 않으면 보통 1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간에 이상이 생겼던 경우는 거의 10% 미만인데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간 질환이 있는지 다른 약제를 많이 복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먹는 약을 하는 경우에도 항상 그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트라코나졸이라는 약제의 경우에는 약간의 상호작용이 있어서 어떤 약제들은 그 진균제를 복용했을 때 조금 빨리 대사가 돼서 약효가 떨어지는 약이 있고, 어떤 약제들은 약효가 오래 남아서 또는 이제 더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어떤 약제를 드시는지 이런 것도 이제 여쭤보게 돼요.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일단은 치료는 가능하고요. 질환의 특성이 이제 잘 재발을 한다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감염이 될 수도 있고 잔존하는 것이 다시 재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번 이상 무좀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한 2년 반 사이에 많게는 한 50%까지 재발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발에 관해서는 환자들께 항상 설명하긴 합니다. 시기는 사실 환자들마다 다 다른데 치료 이후에 환자분들이 이제 어떻게 관리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특히 이제 발의 경우에서는 통풍이 잘 안 되는 신발을 오래 신는다든지, 이미 감염된 신발을 다시 신는다든지, 발이 젖은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재발 요인이 되긴 합니다. 보통 이제 발은 통풍이 잘 안 돼서 통풍을 잘 시켜주시는 게 좋고, 또 공용 신발이나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발 매트나 카페트 같은 것도 잘 세탁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무좀균에 감염되었을 때 신던 양말이나 신발은 일부 균은 또 60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발을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바꾸시도록 설명드립니다. 발가락 양말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요. 땀이 많이 난 상태에서 한 양말을 오래 신게 되면 그것 또한 이제 무좀균에 취약하게 만드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발가락 양말이 꼭 무좀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늘이나 식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가려움증을 낮추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너무 강한 식초나 너무 오랫동안 마늘에 노출시켜서 오히려 피부가 손상되거나 2차 감염이 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무좀균 치료에는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빙초산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성이기 때문에 피부를 아주 크게 손상시킬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다른 질환, 자극 접촉 피부염이나 화상 정도의 그런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권장되진 않습니다. 우선은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진균이 감염 여부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특히 발 쪽에 발생했으면 바르는 약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발톱 부분에 발생한 경우에는 먹는 약도 항상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약을 규칙적으로 잘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 치료가 되었다고 생각해도 남은 약을 모두 소진해서 조금 더 오랫동안 바르도록 저희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한 몇 개월 더 바르시면 예방도 되긴 합니다.